2022년 가을을 시작으로 각국의 전염병 규제가 점점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풀리게 된 건 바로 해외여행이었습니다. 2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만큼의 문제 역시 생겨나게 됐습니다. 한국과 더불어 전 세계 공항 관련 업계들은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봉쇄 조치를 취하다 보니 승객과 화물 모두의 수요가 거의 사라지게 됐고 자연스레 관련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죠. 승무원들은 대부분 퇴사를 하거나 유급 또는 무급 휴가로 하루하루를 지냈고 공항 직원들은 절반 이상이 감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전염병과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항공업계는 쉽사리 인원을 늘릴 수는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니 여행객들은 쏟아지는데 항공업계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세계 주요 공항들은 마비되기 시작했죠. 오직 한국만 빼고 말입니다. 일단 현재 공항에서 정체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한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역시 한국이 해외 여행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급하게 하늘길을 다시 열었는데요. 당시에도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일본이 이렇게 급하게 다시 외국인 여행객을 받아들이는 게 맞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일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QR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아날로그를 버리고 디지털을 택한 것이죠. 최근 일본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을 가기 위해서는 비짓 재팬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해당 어플에 항공편과 백신 및 PCR 검사 증명서 그리고 호텔 주소 등을 미리 입력하면 QR코드가 형성되고 공항에서 이 QR만 보여주면 바로 입국 심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었죠.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오랜만에 찾는 해외여행지로 일본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날로그의 나라답게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 QR 시스템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다른 동아시아 나라보다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에 겨울철 더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도쿄 및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공항들의 경우 잘못하면 입국 심사에 2-3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확신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여행객들의 후기에 따르면 QR 시스템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최소 3-4번 이상 찍거나 안내를 받아야 하며 직원들의 일처리 숙련도 역시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차 일본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QR을 받지 않고 그냥 종이 심사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종이를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게 QR을 가지고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왜 아날로그의 나라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공항에서 2-3시간 이상 시간을 허비해버리니 당연히 일본 여행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경우 지하철도 워낙 복잡하다 보니 몇 시간이 걸려 공항을 빠져나와 지하철까지 제대로 타지 못해버리면 그냥 여행 첫날은 완전히 날려버린다고 하죠. 이런 점 때문에 어차피 아시아 여행을 갈 거면 모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한국을 택하는 외국인 여행객들도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일본 다음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입니다. 사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공항들은 전염병 이전부터 일처리가 늦기로 유명했습니다. 유럽에서 우체국 업무를 보려면 휴가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래 모든 업무가 늦다 보니 공항 업무 역시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죠. 대부분의 유럽 도시의 공항 업무는 전염병 이후 승객들은 폭증했지만 이에 전혀 대비하지 못해 아예 마비가 되는 지경에까지 도달했는데요. 일례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국제공항에서는 수백 편의 항공기 운항 취소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란 공항 카운터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죠. 당연히 공항 이용객들의 불만이 빗발쳤지만 해결할 방법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스키폴 공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화물 분실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슐테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최고 경영자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일어난 수화물 분실 대란과 관련해 이용객과 강도의 증가로 인한 분실물이 속출하고 있다며 검정색 캐리어를 가져오지 말라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수거된 주인을 찾지 못한 수화물은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항 측에서는 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행용 가방과 주소를 적은 라벨을 붙이라 공고를 하기도 했지만 이는 오히려 강도의 표적이 되어 분실물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되기도 했었죠. 이미 온라인엔 유럽이나 미국 공항에서 겪은 지연 경험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외국인은 공항에서 지체가 많이 된다고 해 출발 4시간 전에 도착했는데도 티켓 발권에만 2시간, 보안 검색에도 1시간 반이 더 걸려서 탑승 못할 뻔했어요. 직원에게 항의하는 사람, 바닥에서 자는 사람, 전전긍긍하는 사람 등 난리더라고요 라며 상황의 심각함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원 감축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각 공항들은 부랴부랴 해고한 직원을 재고용하거나 신규 직원을 새로 채용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럽 공항에서 해고한 직원을 다시 받아들이거나 새로 직원을 뽑으려면 신원 조회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6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당장 채용을 해도 실제로 인원이 투입되는 데에는 4개월이나 걸리는 것이죠. 게다가 신원조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재고용한 직원이나 신규 직원이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재고용한 직원들은 잃어버린 업무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신규 직원은 모든 업무를 익히기 위해 또다시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공항에서 재고용을 원해도 해고당한 인력들이 돌아올 생각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공항에서 다시 채용을 원하고 있지만 정작 전염병 당시 경영난을 핑계로 악화시켰던 근무 여건과 급여를 원래대로 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직원들이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이죠. 또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복직하면 휴일이나 휴식도 없이 과로에 시달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 누구도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이용해 기존의 공항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파업까지 하고 있어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 직원들은 파업을 벌이다 임금을 3% 인상하는 데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고, 스페인에선 라이언에어가 한 달간 파업을 하다 또다시 2주간 추가 파업을 했으며,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미국에서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재정이 악화돼 파산 보호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의식 역시 공항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한 동양인이 영국 공항에서 겪었다던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글쓴이는 시차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오랜 여행에 지쳐 잠든 아이를 안고 어떻게 보안구역을 통과해야 하나 난감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백인 남성이 잠든 어린아이를 안고 검색대를 그냥 통과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보안 요원들은 아이가 깰까봐 검색대에 짐을 놓는 것까지 도와줬으며, 뒤이어 백인 여성도 잠든 아이를 안고 들어가자 좋은 시간을 보내라며 검색대를 통과도 안하고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동양인 글쓴이는 자신 역시 아이를 안고 검색대를 지나가려고 했지만 이전의 경우와 달리 보안 요원의 표정이 굳더니 졸려서 우는 아이를 보고도 제대로 검색대를 지나가라고 명령했으며, 검색대를 통과할 때조차 신발에 벗기고 들어오라고 다시 뒤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만 보더라도 현재 유럽 공항에서의 차별이 얼마나 일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역시 전염병 이후 항공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제1의 공항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인천공항만 보더라도 그 어떤 나라보다 큰 축소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출국장, 입국장 및 할주로까지 기본적인 공항 기능을 대폭 축소했고, 공항 내 상업시설 역시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됐죠. 하지만 한국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여행객 수요를 아무 문제 없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만은 미리 이 사태를 예상하고 오히려 빚을 내면서까지 대비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빚이 많으면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지만 이를 감수해서라도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았죠. 우선 인천공항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당연히 해야 할 축소만을 했을 뿐 돈을 아끼기 위해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회계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우량 공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인천공항은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자회사 직원들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상생 원칙을 우선으로 삼았고 전염병 기간 동안 면세점 등 이점업체의 임대료 1조 3,580억 원을 감면하고 2,400억 원을 유예해주기도 했습니다. 공항 4단계 확장 등 미래 발전을 위해 빚을 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전 1조 2,700억 원이던 공사채 발행 잔액은 5조 1,858억 원으로 치솟았으며 32%이던 공사 부채 비율은 70% 가까이 올랐죠.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인천공항은 결국 공항 생태계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입점 면세점의 경우 102개 점포 중 70개가 운영 중이고 여객 증가에 대비해 언제든 추가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보안 검색 등 공항 필수 인력은 그대로여서 당장 2019년 수준의 여객이 와도 수속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탄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웃게 된 것은 비정상적인 인원 감축을 한 유럽이 아닌 공항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틴 한국 공항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전염병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공항 내 검역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평균 출입국 수속 시간은 비교해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한국인들의 빠른 일처리 속도와 유연성 그리고 첨단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첨단 수화물 시스템과 더불어 체계적인 인프라는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최소 2-3시간 이상씩 걸리던 업무를 30분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 아무리 한국을 처음 여행 온 외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20분 안에 입국 심사와 더불어 수화물까지 찾아서 완전히 공항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을 나오게 되면 바로 서울로 이어지는 공항버스와 지하철이 자리하고 있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류로 인해 한국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입국 심사 과정도 몇 시간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한국에서 살다 다른 나라로 가면 속도 때문에 절대 버티지 못할 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 공항의 독보적인 속도와 시스템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매번 가도 한 번도 막힘이 없는 기분이었어. 유럽공항 마비로 인천공항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인천공항은 원래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공항이었어. 여러분들, 영국 여행은 절대 오지 마세요. 현재 영국의 공항 상황은 답도 없습니다. 공항을 탈출하는 데에만 하루가 걸린다고 보면 돼요. 어렵게 휴가를 써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 공항이 관리가 안 돼서 시간을 날리는 기분은 한국인들은 절대 모를 겁니다. 한 달 살기를 가는 게 아니라면 그 몇 시간이 여행의 질을 좌우하기에 그 나라 공항의 인프라는 여행지를 고를 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 여러분, 절대로 유럽에 오지 마세요. 인천공항과는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지금은 차라리 한국 여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은 너무 멀어서 근처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싶지만 공항에서 섞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엄두조차 내지 못하겠네요. 진짜 한국 공항을 경험해보면 유럽의 공항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절실히 체감한다. 인프라도 완벽하고 시설은 깔끔하며 직원들은 너무나 친절하지. 그리고 국적에 따른 차별도 전혀 없고 말이야. 내가 인천공항에서 안내를 해주는 로봇을 봤다고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믿었지. 인천공항은 속도도 속도지만 아름답고 청결하며 효율적이야. 특히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말은 굉장히 공감된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세계 최고를 달리는 이유를 알겠어. 내가 보통 유럽행 비행기를 탈 때는 늘 겁나서 일찍 도착해서 기다린다. 안 그럼 늦을 수가 있거든. 하지만 유럽 공항에서는 일찍 도착하면 할 게 없어. 근데 인천공항은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았다. 마치 복합 쇼핑몰 같은 느낌이야. 인천공항의 입국 수속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수화물을 받는데도 유럽이었으면 2시간이나 걸렸겠지만 한국에선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
인천공항은 내가 가봤던 공항들 중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곳이야.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왜 한국이 선진국인지 알 수 있게 해주지. 유럽은 원래 그러니 이해를 하겠는데 일본 공항은 입국인들 규모가 크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형편없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모든 것을 아날로그로 해결하려 하니 그런 것입니다. 유럽 공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유독 심하죠. 인천공항엔 심지어 영화관도 있던데 그거 보고 정말 놀랐잖아. 완전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 과장 조금 보태면 그냥 인천공항에만 도착해서 이것저것 즐기고 캡슐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 한국 여행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었어. 한식당, 한국 영화관, 카페, 호텔, 사우나까지 모든 게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마 전 세계에서 전염병 전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공항은 한국뿐일 거야.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할수록 재난 시 빛을 발한다는 걸 한국이 입증하고 있어. 더 놀라운 건 단순히 공항만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어딜 가도 그게 기본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죠. 진짜 공항에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한국처럼 시설이 좋길 원한 것도 아니고 그저 공항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입국 절차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걸 잘하는 곳이었으면 이미 다른 시설들도 완벽했을걸? 기본적으로 유럽인들은 너무 게을러. 저는 인천을 12번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공항 자체가 멋지고 터무니없는 줄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심사 통로를 열어둡니다. 또한 상당한 수의 여분의 비행기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 공항에서는 줄을 오랜 시간 서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왜 빨리빨리 민족인지 알겠네요. 내가 처음 본 인천공항의 모습은 마치 테마파크 같았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고 먹거리며 놀거리까지 완벽했죠. 내가 알던 공항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현재 유럽은 전염병으로 인한 마비 사태가 끝난 지 몇 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며 짧아도 5시간은 기다려야 나갈 수가 있어. 이건 시스템보단 그냥 직원들의 의지 문제 같아. 누가 이런 공항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안 좋다 싶으면 사람부터 해고하고 보는데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분명 인원 감축은 있었을 텐데 저렇게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보면 한국인들의 업무 능력이 진짜 다른가 싶기도 해. 한국은 애초에 필요한 인원들은 무조건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유럽처럼 생각 없이 막 해고시킨 것이 아니에요. 한국이 너무 부러워. 유럽은 여전히 전염병 전과 비교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단순히 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상으로 외국과 비교되는 한국 공항의 빠른 수속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